일단 첫 번째로 겪는 문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텐데 정말 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? 그래요. 간병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가사 간병 지원 사업이 있고요. 또 복지 간병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 또 제한되어서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네. 말들도 하고 있는데 네.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요. 월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자치구마다 2명에서 50명의 제공 인력들이 하루 평균 5, 6가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3, 4시간에 불과합니다.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간병사 파견 사업 역시 최대 한 달만 지원 가능합니다. 시행하는 것도 일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간병 지원 사업은요.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모르고 있거나 또 복지기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거죠. 네. 정부가 간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도입한 게 있는데 간호-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건데 이걸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정부도 이제 시도는 했었죠. 네.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간병인이 아니라요.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, 또 간호조무사, 네. 전문 인력이죠.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.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저 간호-간병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네. 비용 부담이 상당히 덜해지죠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간호사, 간호조무사 수급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. 아유, 네. 우리도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저 서비스를 구현하는 곳이 전체 중에서 한 20% 정도 밖에는 또 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네. 문제가 있고 간병에서 가장 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요양병원과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요양병원 그리고 중증 환자는 또 저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가 네.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게 네네. 그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저 같은 줄 알았어요. 네. 다릅니다. 그러니까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차이점,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부여 유무입니다.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요. 규정된 시간 동안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후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을 해야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전문 인력으로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근데 간병인은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. 민간 자격증으로 협회를 통해서 일정 교육 시간을 수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간병인을 하는데 필수는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간병인하고 요양보호사가 그 돌보는 대상도 다르고 또 받는 급여도 다르고 이렇잖아요. 그렇습니다. 대상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네. 결과적으로 비용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다음에 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이제 요양보호사가 적용이 되고요. 반면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못 받은 네. 그런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등급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도 달라집니다. 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을 받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저 노인성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? 등급을 네.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본인이 그걸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. 네. 네.